안녕하십니까. 데일리베스트 알파순입니다. 오늘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모시고 날카로운 질문으로 철저하게 검증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질문이 거칠더라도 분노가 치밀어 앞에 있는 물컵을 집어 던지고 싶더라도 꿋꿋이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총리직은 매우 험난한 자리입니다. 물론 황교안 전 총리가 워낙 잘했지만 후보자는 왜 총리가 되려고 하시는지요? 예, 제가 총리가 되고 싶다는 걸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서로 의견이 달라서 좀처럼 조정을 못하는 그런 일들이 현실에서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일을 좀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총리가 된다면 두루두루 많은 의견을 듣고 황희정승 그러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많습니다만 좀 짧게 좀. 네, 저도 국민의 의견을 두루두루 듣는 그런 총리가 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답변을 좀 간략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벌써 김정은이 개새끼가 탄도미사일을 2번이나 쐈습니다. 물론 두 번째 발사할 때 대통령은 휴가 중이었습니다만 그래서 사드와 같은 전략적 무기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언제 어디서 우리 대가리 위로 미사일이 떨어질지도 모르는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사드와 관련해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네, 사드 문제는 국회의 의사표시 또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총리 후보자가 찬반을 말하는 것은 주제넘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괜히 뻔한 질문을 했나 봅니다. 후보자가 16대 국회의원 시절에 북한에 대한 인권 개선에 대한 문제를 표결할 때 반대한 9명의 의원 중 1명이셨습니다. 지금도 입장 변화는 없으신지요? 네, 그 당시에 당론에 따랐습니다. 북한의 주민들이 굶어 뒤지거나 말거나 참 한심합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정부하고 상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인권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후보자께 꼭 듣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북한을 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군사적으로는 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아니요로 대답해 주십시오. 군사적으로는 주요한 적이다 하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총리가 군사만 생각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권 들어 주적을 속 시원하게 주적이라고 말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참 궁금해집니다. 2010년 국회에서 천안함 규탄 결의안 중에 북한이 배후라는 것을 삭제하는 수정안에 동의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북한을 배후로 생각합니다. 지금 하고 있다, 정부의 이거죠. 발표를 신뢰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며 가장 우려스러운 것이 북한에 뭘 존나게 가져다 바치는 이른바 햇볕 정책이 다시 부활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햇볕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햇볕 정책은 그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의 역대 대북 정책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그때의 국면에 따라서 햇볕 정책의 운영에는 유연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지 3주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아래 점장부 또는 전 정부에서 진행했던 사업에 칼을 겨누고 있습니다. 물론 적폐는 청산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왜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의 적폐는 칼을 안 댑니까? 그러니까 정치보복이라는 말이 세간에 도는 것 아닙니까? 적폐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게만 있던 것도 아니고 노무현, 김대중 때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정부의 연속성은 존중돼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이 문제가 남아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찌되었든 적폐에 운운하며 국민 핑계대고 정치보복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나중에 니네가 당합니다. 다음 질문 이어갑니다. 요즘 청와대에서 인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되었던 인사와 관련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많이 노력하고 계신다는 것과요. 여러 사람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발탁의 범위가 많이 넓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논란이 되고 있는 딸내미의 국정 문제와 위장 전입을 스스로 시인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시지는 않았습니까? 구체적인 인물에 대해서 그 인물을 놓고 이 인물이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런 그러니까 말씀은 못 못 하셨다 들었습니다. 네, 그러나 꼭 어떤 자리에 어떤 분을 써야 할 때가 있을 때 그때는 그분에게 좀 흠이 있다면 국민께 미리 말씀을 드리고 동의를 얻어서 쓰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은 제가 참 걱정스럽습니다. 강경화 후보자 문제도 그렇고 지금 이낙연 후보자님 와이프도 위장 전입 문제가 불거졌는데 이것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납득시키시겠습니까? 네, 몹시 처참합니다. 제가 왜 좀 더 간섭을 하지 못했던가 하는 후회도 되고요. 아주 그 어리석은 생각에 그런 일이 저질러졌구나. 다행히 불행 중 다행으로 실행에 가기 전에 원상회복이 됐다는 건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들 병역 문제 의혹을 질문하고 싶지만 제가 저녁 약속이 있어서 여기서 그만해야 될 듯합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갯돈 타는 날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독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한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자기가 한 말을 까먹은 것일까? 본격적인 문재인 정권 인사에 대한 청문회가 개최되자마자 이른바 5대 비리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병역 비리, 위장 전입, 탈세 이런 것에는 놀라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오늘과 같은 청문회에서 의례적으로 있는 것이라 생각할 정도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아마도 대한민국 윗대가리들이 썩을 대로 썩었다는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있을 청문회에서 좀 더 완벽한 검증이 요구됩니다. 어차피 지네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일 테지만 말입니다. 저는 이만 갯돈 타러 가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들어선 지 3주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아래 점장부 또는 전전 정부에서 진행했던 사업에 칼을 겨누고 있습니다. 물론 적폐는 청산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왜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의 적폐는 칼을 안 댑니까? 그러니까 정치보복이라는 말이 세간에 도는 것 아닙니까? 적폐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게만 있던 것도 아니고 노무현, 김대중 때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정부의 연속성은 존중돼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이 문제가 남아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찌되었든 적폐에 운운하며 국민 핑계대고 정치보복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나중에 니네가 당합니다. 다음 질문 이어갑니다. 요즘 청와대에서 인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되었던 인사와 관련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많이 노력하고 계신다는 것과요. 여러 사람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발탁의 범위가 많이 넓다. 정부하고 상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인권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후보자께 꼭 듣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북한을 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군사적으로는 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아니오로 대답해 주십시오. 군사적으로는 주요한 적이다 하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총리가 군사만 생각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권 들어 주적을 속 시원하게 주적이라고 말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참 궁금해집니다. 2010년 국회에서 천안함 규탄 결의안 중에
북한이 배후라는 것을 삭제하는 수정안에 동의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북한을 배후로 생각합니다. 지금 하고 있다 정부의 이거죠. 발표를 신뢰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며 가장 우려스러운 것이 북한에 뭘 존나게 가져다 바치는 이른바 햇볕 정책이 다시 부활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햇볕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햇볕 정책은 그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의 역대 대북 정책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그때의 국면에 따라서 햇볕 정책의 운영에는 유연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안녕하십니까? 데일리 베스트 알파순입니다. 오늘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모시고 날카로운 질문으로 철저하게 검증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질문이 거칠더라도 분노가 치밀어 앞에 있는 물컵을 집어 던지고 싶더라도 꿋꿋이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총리직은 매우 험난한 자리입니다. 물론 황교안 전 총리가 워낙 잘했지만 후보자는 왜 총리가 되려고 하시는지요? 예, 제가 총리가 되고 싶다는 걸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서로 의견이 달라서 좀처럼 조정을 못하는 그런 일들이 현실에서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일을 좀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총리가 된다면 두루두루 많은 의견을 듣고 황희정승 그러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많습니다만 좀 짧게 좀. 네, 저도 국민의 의견을 두루두루 듣는 그런 총리가 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답변을 좀 간략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벌써 김정은이 개새끼가 탄도미사일을 2번이나 쐈습니다. 물론 두 번째 발사할 때 대통령은 휴가 중이었습니다만 그래서 사드와 같은 전략적 무기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언제 어디서 우리 대가리 위로 미사일이 떨어질지도 모르는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사드와 관련해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네, 사드 문제는 국회의 의사표시 또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총리 후보자가 찬반을 말하는 것은 주제넘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괜히 뻔한 질문을 했나 봅니다. 후보자가 16대 국회의원 시절에 북한에 대한 인권 개선에 대한 문제를 표결할 때 반대한 9명의 의원 중 1명이셨습니다. 지금도 입장 변화는 없으신지요? 네, 그 당시에 당론에 따랐습니다. 북한의 주민들이 굶어 뒤지거나 말거나 참 한심합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논란이 되고 있는 딸내미의 국정 문제와 위장 전입을 스스로 시인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시지는 않았습니까? 구체적인 인물에 대해서 그 인물을 놓고 이 인물이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런 그러니까 말씀은 못 못하셨다 들었습니다. 네, 그러나 꼭 어떤 자리에 어떤 분을 써야 할 때가 있을 때 그때는 그분에게 좀 흠이 있다면 국민께 미리 말씀을 드리고 동의를 얻어서 쓰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은 제가 참 걱정스럽습니다. 강경화 후보자 문제도 그렇고 지금 이낙연 후보자님 와이프도 위장 전입 문제가 불거졌는데 이것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납득시키시겠습니까? 네, 몹시 처참합니다. 제가 왜 좀 더 간섭을 하지 못했던가 하는 후회도 되고요. 아주 그 어리석은 생각에 그런 일이 저질러졌구나. 다행히 불행 중 다행으로 실행에 가기 전에 원상회복이 됐다는 건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들 병역 문제 의혹을 질문하고 싶지만 제가